안녕하세요. 네. 작년 이맘때쯤 29살 서울에서 부산으로 시집 오고 반년도 안 돼 이혼을 하였습니다. 다시 서울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 부산에 자리를 잡아 지낸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. 모아둔 돈과 전 남편에게 위자료금조로 받은 조금 금액으로 평소 꿈꿔왔던 애견샵을 차렸지만 전 남편이 소개해준 인테리어 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몇 천만 원을 날리고 공사는 현재 멈춰진 상태입니다. 전 남편에게 상처를 너무 받아 스님의 강연을 듣고 정신상담, 책 등 다양하게 노력했지만 폭력과 함께 이혼을 요구받았습니다.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지만 샵으로 일어날 희망을 가지며 살았는데 이마저도 사기를 당했고 부모님의 빚과 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이젠 일어날 기운조차 없습니다. 이 때문에 자다가도 신혼 때 저한테 했던 일들이 자꾸 떠올라 화병만 날 것 같고 눈물이 나고 서러집니다. 거기다 사기까지 당한 그 사람을 생각하면 또 우라통이 터지고 이런 미움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걸 아는데 알아도 안 되는 거 속상하기만 하고 저를 더 자책하게 됩니다. 자꾸 이렇게 남을 미워하게만 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지는데 말씀하신 까르마 같은 걸로 안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다들 이렇게 아프니 잘 될 일만 있다며 일어나라고는 하지만 죽을 생각도 안 하려고 멈춰버린 제 생각과 삶에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일어나야 할지 몰라 스님 말씀 듣고자 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무슨 생각이에요? 죽을 생각이에요? 많이 생각했었는데 이제 강연 말씀 들으면 그 생각 날 때마다 다른 행동 하라고 하셔서 이제 자다가 그런 생각이 나면 갑자기 막 TV도 보고 노래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안 죽고 산 게 내 덕이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. 죽으려고 작정하면 무슨 일을 못해. 이런 말이 있어요. 죽으려고 작정을 하면 어떤 일이든지 사람이 할 수가 있다. 이런 얘기예요. 자기는 지금 죽으려고도 한번 생각해 봤잖아. 그죠? 네. 그러면 다른 게 겁나는 게 뭐가 있어요? 세상 사람이 다 있는 재물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고 있는 인기를 유지하려고 하고 뭔가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데 내가 죽어도 좋다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겁날 게 없잖아요. 근데 왜 잠 못 자고 그래요? 진짜 죽으려고 생각을 안 했나 봐. 움직일 힘이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. 무기력해서. 움직이려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? 지금 너무 뵙고 싶어서. 움직이려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움직이기 싫겠지. 네. 그래.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기 싫다, 만사 귀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좀 바꿔야 돼. 죽으려고 각오를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인테리어 그거 문제가 있으면 버리면 되잖아. 네. 또 빚은 얼마나 졌어요? 지금 2천만 원 조금 넘게 있습니다. 빚 2천만 원 있어서 그게 사채요? 아니요, 사채는 아니고요. 그럼 이자가 없는 돈이에요? 이자는 매달 조금씩 나가는데 이제 이자율이 좀 높죠. 그러면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 이자는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? 네,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뭐가 걱정이야? 제가 인테리어만을 너무 이 샵 자체만을 너무 붙잡고 있는 건 아닐지 혹시 놓으면 그것마저도 저한테는 좀 안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 같은 아쉬움만 생길까 봐. 아니 이 샵이
지금 되면 하면 되는데 네. 지금 돈이 없어가 더 이상 안 된다 뭐. 네. 그런데 뭐 안 놓고 싶다고 그게 안 나아져요? 이미 할 수가 없는데. 네, 맞습니다. 말은 잘하네. 그러니까 이미 내가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기를 당해가 돈을 날렸기 때문에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. 네. 그러면 놓기 싫어도 놔야 될 거 아니에요. 그걸 붙들고 있으면 시간만 낭비하지. 안 그래요? 네. 기회가 있어요. 계속 붙들고 있으면. 그 기회 잡고 싶어서 못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니 그래 기회가 있느냐고 자기가 볼 때. 막연히 기회가 있는 거요. 확실하게 언제까지 기다리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. 막연한 기회. 그건 기회가 없는 거지. 요행을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. 네, 맞네요. 그러면 가까이 가서 기도를 해보든지.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니까. 그러니까 그거 놔버리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 아니에요. 네, 맞아요. 놓으면 제가 그 미워한다고 했던 그 전 남편이나 그 사기한 인테리어 업자나 그 두 사람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속상해하고 막 우라통 터지고 사는데 그 사람까지 다 놓게 되는 걸 아는데 이 샵을 놓으면 제가 저를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 대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원래 것 자기 같아요. 아무것도 아니에요. 자기가 무슨 인간인데 지금. 저는 그 아니 애완견 삽 그거 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. 저한테는 잡고 있는 것 끈이라서. 그런데 그걸 잡고 있을 수 있으면 잡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더 이상 안 된다며? 그러면 놔버리면 그 둘도 같이 떨어져 버리면 자기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오잖아. 2천만 원 빼고는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? 네.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오면 본전인데 왜 그래? 내가 주식을 사서 네. 돈을 벌려고 샀는데 주식값이 떨어져서 본전을 못 건졌어. 그래서 그 이익까지 봤으면 좋겠다. 이건 이해가 되지만은 그 주식을 버려버리면 그 문제는 끝이 날 거 아니에요. 돈만 좀 손에 나고. 자기가 그걸 버려버리면 이제 자기 원래대로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오잖아. 그럼 거기서부터 결혼할 때도 안 죽고 살았잖아요. 네.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되지. 부모님한테도 죄송스러운데 왜?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. 이제 그 빚 이상으로도. 아니 그래 부모님이 도와줘도 안 될 때도 있잖아요. 네. 나도 이왕지 중이 됐는데 부모님한테 미안하다고 내일 울어야 되겠어요. 이왕지 이래 된 거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요. 열심히 살아야죠.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걸 붙잡고 안 되는 걸 붙들고 계속 괴로워하는 길을 갈 거냐, 이거를 놔버리고 다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재출발을 할 거냐. 그럼 여기 차이는 이미 날라간 돈은 날라간 돈이고 빚 2천만 원 짊어지고 재출발을 할 거냐, 이것만 남은 거 아니에요. 네. 놓기가 너무 어려워서. 그러면 조금 더 고생하고 놀래요? 그랬어요. 조금 더 미워하고 조금 더 원망하고 조금 더 빚이 더 지고 그렇게 넣어도 되긴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1,000원 주고 샀는데 800원이 떨어졌어. 팔라니까 손해나. 아까워. 안 팔려니까 자꾸 떨어질 것 같아.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고 안 팔지도 못하는데 조금 있으면 500원 될 거라고 사람들이 말해. 그러면 800원이라도 팔아야 돼요? 못 먹어도 고다 하고 500원까지 기다려야 돼요. 응? 물론 팔아야 되는 거라고 이제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800원이라고 말은 하는데 저는 이 샵에 대해서
이 놓는다는 게 못 먹어도 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. 그러면 못 먹어도 고다가 한번 기다려 보세요. 혹시 오를지도 모르잖아, 그지? 네, 그럴까 봐. 그래, 그럼 좀 기다리세요. 그러면 계속 미워하는 마음은 네, 방법이 없잖아요. 미워하면서, 원망하면서, 재산상 손실을 더 볼 때, 그때 이제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까? 아, 스님하고 얘기할 때 그때 나왔으면 빚도 2천만 원밖에 안 지고 재활할 수 있었는데 이제 빚도 5천만 원 됐고 지금 놀라니까 너무 아깝고 못 먹어도 고다 이렇게까지 가면 가고 한번 가보자. 그래도 괜찮아요. 근데 조금만 현명하다면 조금 아쉽고 손해가 났지만은 그래 200원 손해보고 버리는 게 낫겠다. 그럼 800원에 파는 거예요. 그때 계산을 200원 손해봤다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500원 손해볼 거를 200원 손해봤다. 그러니까 얼마 손해를 덜 봤어요. 300원 손해 덜 봤다. 이렇게 하면 좋지. 지금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탁 놔버리면 뭐 2년만 손해인데 손해가 아니에요. 그 학습비. 연습해 봤잖아. 그죠? 참 시대가 좋아요. 옛날에는 한 번 결혼하면 잘못 결혼해도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데 요즘은 좋아가지고 결혼도 한번 해보고 아니니 한번 버리고 또 새로 할 수 있잖아. 그죠? 다음에 할 때는 이제 남자를 얼굴만 보지 않고 말만 안 듣고 좀 신중하게 선택하겠지. 안 그래요? 네 맞습니다. 그러니까 연습 기간도 아주 짧고 좋은데 뭐 애기도 없고 내가 보기에 아주 좋아. 별로 손해난 거 없는데. 아, 정말 남들이 봐도 정말 손해 본 게 없는 삶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. 손해난 건 별로 없지만 이익 본 게 없다 이거 아니에요. 네, 저는 그래요. 이익에 눈이 멀어서 손해를 꼭 봐야 되겠다. 보세요. 자기가 원하니까. 어떻게 할래요? 놓고 손해를 덜 볼래요? 못 먹어도 고다 하고 손해를 좀 더 많이 보고 그만둘래요? 이익을 내지 않는 쪽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나 그렇게 묻지 않았는데. 200원 손해보고 팔래? 500원 손해보고 팔래? 파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난 사는 게 낫다고? 네네. 그럼 지금 놔요. 네. 대답이 신통치 않다. 알았습니다. 탁 놔버릴게요. 이렇게 딱 삽박하게 얘기를 해야지. 한번 해봐요. 아, 시간 없어. 빨리빨리 해. 네. 근데 그 뭐라 그러지? 그 주변에서 이렇게 탁 놓는다고 하면은 아니 좀만 있다가 좀 기회가 오면 기다렸다가 좀 더 시작을 하지 왜 벌써부터 놔버렸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네, 있으니까. 그럼 좀 잡고 있다가 한 1년 더 잡고 있다가 그럼 넣었어요. 그럼 뭐 이왕지 시작한 거니까 1년 기다려보고 빚이 1년 기다리면 이제 빚이 3천만 원 늘고 이제 뭐예요? 미움도 속이 좀 타고 그런 대신 죽지는 말아야 돼요. 그래도 네, 아니 죄송합니다. 제가 답답하게 자꾸 답을 드리는 것 같아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래도 뭐 괜찮아요. 해결이 안 됐으니까. 놓는 연습부터 좀 하겠습니다. 놓는 데는 연습이 필요 없어. 쥐는 데는 연습이 필요하지만은 놓는 건 연습이. 무거운 거를 내가 들 때는 연습을 해가 더 큰 걸 들 수 있는데 네. 놓을 때는 크든 작든 연습이 필요 없어요. 네, 네. 이렇게만 하면 돼요. 감사합니다. 네.